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시어머니의 돈 없는 손주 사랑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다시 신랑과 언쟁이 오가다. 이건 아니다 싶어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려보아요. 신랑 보여줄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과 말이 안 통해요. 본인 엄마 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돌 것 같아요. 현재 오냐오냐 해주는 할머니 때문에 아이가 부모인 우리 말은 무시하고 오직 할머니만 찾고 안 보이면 우는데 신랑은 이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랑 말은 어머니가 시골뿐이고 나이가 있으시니 성격 고치는 건 힘드니까 저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신랑의 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오히려 한 곳에 2일 이상 머물러서 갈등이 생긴 것 같다고. 다음부터는 양가 2일 이상 자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요. 친정은 시댁과 반대입니다. 친정은 애 육아만큼은 애 부모인 신랑과 저에게 일체 맡기고 먹는 거, 입는 거, 실외활동, 미세먼지 등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저에게 물어보고 아이에게 대하며 훈육 중에는 일체 터치도 안 합니다. 그저 너희도 독립된 한 가정이니 어린아이들 잘 키우면서 신랑이랑 추억 만들고 다니고 본인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자주 오란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반대예요. 시어머니가 시 외할아버지와 큰 이모를 모시고 살아요. 맞이라서 그런지 동네며 친지들 행사는 늘 챙기시는 분이라 가족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어머니 때문에 친정은 3개월에서 5개월에 한 번 가더라도 시댁은 2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이유가 신랑 일이 주주, 야야, 비비라서 어머니가 신랑 비번을 잘도 아세요. 한 주는 우리 쉬라 하면 그 다음 쉬는 비번은 내려오라 하세요. 이유도 여러 가지로요. 쌀 없지? 김치 떨어지지 않았니? 책 얻어놨다. 고기 먹자. 등등. 근데 꼭 신랑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합니다. 제가 얼버무리거나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얘기하면 스피커폰에 큰애한테 대고 아빠 쉬는 날 내려와요. 땡땡아 할미 집에 와요. 등 저 들으라는 식으로 부담 주는 말을 하십니다. 저 쌀이나 김치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저희도 저희 일이 있는데 늘 어머니 눈치가 보여요. 저희도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하길 원해요. 그렇다고 놀러 가자면 안 가시고 시골로 오길 바라십니다. 여차하고 거짓말하고 못 내려간다고 하면 서운하신가 봐요. 서운한 내색을 비추면 저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사내대장부 같은 스타일이라 말은 툭툭 내뱉고 상대방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본인 스타일대로 고집만 하시는 게 흠이라면 흠이에요. 이번 일 또한 불거진 게 제 양육법에 대한 어머니의 태클인데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지 적어볼게요. 현재 결혼 5년 차고 31개월, 13개월 두 남매 애엄마입니다. 현재 보관이사라 친구네 2일, 친정집 7일, 이사하는 곳이 시댁과 가까워 입주 청소 문제로 지금 시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댁에 있은 지 5일 만에 일이 터지고 다시 2일 만에 또 터졌어요. 문제는 어머니에게 제 양육 스타일은 이렇다라고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말을 무시하는 건지 잊어버리시는 건지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아이를 대하세요. 이 부분 때문에 점점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이고 있으니 신랑에게 어머니와 내 사이가 염려된다면 당신이 중간에서 어머니를 제대로 컨트롤해라 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본인 엄마라서 그런지 늘 어머니에게 좋게 좋게만 말합니다. 제가 열받아 있는 상황을 어머니가 기분 나빠할까봐 최대한 좋은 말로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행동이 고쳐질 리가 있나요? 안 그래도 4살 된 큰애가 자기 고집이 생겨 뭐든지 스스로 하려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서 제가 컨트롤하기가 힘든데 말이죠. 제 양육법이랑 어머니 양육법 사이에서 큰애가 혼란스럽고 저 말고 할머니를 더 따를까봐 걱정입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쌓인 감정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4살 애한테 술 따르게 하기. 시아버지, 시외할아버지는 늘 식사 시간에 술을 드셔 밥상 밑에는 늘 아버지가 먹다 남은 술병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한테 보이는 술병이나 술잔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식사 때가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큰애에게 할미 술 좀 줘봐요. 제대로 따라야지. 넘치네. 적당히 따라야지. 등을 말하면서 애한테 술병을 쥐어줍니다. 신랑이 옆에 있지만 오히려 얘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웠지? 엄마 신기하지? 어이구 땡땡이 기특하네 이럽니다. 그럼 전 열받아서 어른들 있는 자리에서 애들에게 술 같은 거 일찍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자꾸 보여주고 접하면 일찍 술을 배운다고 말해도 어머니는 술보다 담배가 해롭다. 그리고 안 배운다. 네 오빠도 그리 컸다. 말합니다. 말이 안 먹혀요. 그런데 웬걸 설거지하는 동안 돌 지난 딸이 막걸리병을 입에 물고 있는 겁니다. 순간 놀래서 어머니 막걸리 물고 있잖아요 하니 뚜껑 닫아서 괜찮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께 뭐라 합니다. 이런 거 먹었으면 치워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 잘못은 없고 순간순간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여 넘어가요. 또한 본인들이 드셨던 술잔에다 애 물을 따라 먹이려 해요. 술을 비웠으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먹는 거 부분. 저는 큰애 태어나고 혹시나 충치균 옮길까봐 제가 먹던 혹은 침이라도 묻을까봐 뽀뽀도 제가 쓰던 수저도 안 쥐어줍니다. 그런데 시골만 가면 어머니는 본인이 먹고 애한테 줍니다. 아니, 왜 꼭 애부터 안 주고 본인이 베어먹고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어머니 먹던 거 주지 마세요. 그러면 입 안 된 거 줬다고 그럽니다. 또한 밥을 먹으면 애 입술 주변에 묻은 밥풀을 손으로 떼어 드세요. 정말 젓가락으로 사용만 안 할 뿐 손으로 여기저기 침 다 묻힙니다. 그래서 애가 충치가 생긴 건지 충치 생겨 병원 다녀왔다 하니 왜 생겼다니 칫솔질을 제대로 안 했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젓가락으로 주시거나 술 드신 입으로 애 얼굴, 입술에 뽀뽀합니다. 둘째도 예외는 아니고요. 또한 어머니는 지하수를 드시는데 저는 애들 물은 끓여 먹이거나 생수를 먹여요. 신생아 때부터 끓인 물을 먹이는데 요 근래 큰애에게 지하수를 먹이는 걸 보고 어머니 애기 물 여기 따라놨어요 라고 하니 저보고 생수가 더 더럽다. 어디서 유통되고 어떤 똥물을 담았는지 아냐 라고 하며 눈을 흘기며 무식한 며느리 취급을 합니다. 아니 뉴스에서 공장들이 폐수 같은 걸 버렸다고 하는데 여기도 물류센터 많잖아요. 이러니까 여기는 폐수 안 버린다고 하더니 큰애 보고 엄마가 뭘 몰라요. 엄마가 땡땡이는 이물 먹으라네 하며 빈정대는 말투를 합니다. 세 번째, 애 훈육 부분. 저는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행동하거나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거나 이마저도 안 들으면 벽에 세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벌을 줍니다. 친정집도 이런 부분은 절대 노터치 하고요. 애 교육은 엄마가 시켜야 하고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일체 혼낼 때 아무런 말씀 안 하고 본인들 볼일 보세요. 하지만 시골에 오면 어머니는 늘 옆에서 애 혼내고 있으면 어여필어 엄마 화났다. 그리고 저한테 그만해라 저러니 애 성격이 나빠지지. 또 애가 우는데도 훈육하고 있으면 저러니 애 성격 버리지 하고 그만해 땡땡아 할미에게 와요. 할미가 엄마 떼찌 해줄게 이러십니다. 아니 애 훈육 중에 옆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자꾸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애가 조금만 훈육 들어가려 하면 지 할미 눈치 보고 할미 하지요. 네 번째, 식사 예절. 안 그래도 산만한 저희 아이는 돌아다니거나 밥 먹을 때 장난을 많이 쳐요. 전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간식은 밥 먹고 난 후에 먹는 거야. 밥 먹을 땐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안 돼. 라고 단호히 말한 다음에 이 말을 어길시 밥그릇을 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런 부분이 보이면 훈육해야 하는데 이리 와요. 할미가 줄게요. 엄마가 밥 뺏었어? 이리 가져오면 할미가 줄게. 가져와. 엄마 뗐지? 이럽니다. 아니 식사 예절을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할머니가 더 나서서 저러면 애가 제 말을 듣냐고요. 그러니 제가 애한테 엄마랑 밥 먹자 하면 할머니랑 먹을 거라고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니 돌아다니면서 먹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큰애 시골에 맡겨라, 데려다 놔라. 어머니가 애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간간히 저에게 시골에 데려다 놔라. 여기도 어린이집 있다. 애미 힘드니 엄마가 키워줄게. 옛날엔 다 그랬다 라고 말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시골 가면 이웃 어르신들도 땡땡이 여기다 두고 가라. 엄마가 어련히 잘 봐줄까 이러시는데 제가 짜증나서 신랑에게 말하면 신랑은 엄마가 농담한 거니 흘려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가 키울 수 없으면 할머니 손에 크는 게 맞지만 애비랑 저랑 있는데 아이를 왜 맡기냐고. 그리고 애는 부모랑 함께 자고 지내야 정서상 안정된다 라고 말하면 눈을 흘기시고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앞에서 곤란하거나 난처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아이 배변 훈련 부분. 이 부분은 애가 4살이고 해서 저희 부부도 훈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 스트레스 받을까봐 억지로 마렵지도 않은데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더라도 화장실 가서 합니다. 그리고 손 씻는 부분까지 하고요. 하지만 시골에 와선 아버지는 너 이놈의 자식 아직도 걸레 차고 다니냐 이러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밥그릇을 가지고 와서 아무 데서나 쉬하자고 하세요. 특히 손주 자랑하시려고 어른들 보는 데서 기저귀 벗기고 그릇을 대줍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놈 거기도 이쁘게 생겼네 이러며 좋아하세요. 이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어머니에게 어머니 요즘은 아이라도 그것 함부로 만지거나 아무 데서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면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서 만져도 되는 건 줄 알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니 주의해 주시라고 말해도 알았다 대답만 할 뿐 반복됩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아니, 말을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 배변 훈련을 시켜도 화장실 가서 시키지 아무 데서나 시킵니다. 한 번은 저녁에 이웃 아주버님이랑 신랑과 저랑 셋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큰애가 아빠 옆에 와서 스티커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따라오더니 아이랑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밥상 위에다가 아이가 쉬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다들 뭐냐고 아주머니도 왜 여기다 쉬하게 하냐고 하는데 어머니가 성내면서 옛날에는 사발에다가 쉬했다고 너도 그리 컸다고 뭐라. 저는 놀래서 뭐라고 투덜대는 어머님 소리를 못 듣고 아주버님이 어머님 성격을 아니까 포기하듯 네네 잘하셨어 이모 이러고 말더라고요. 아니 왜 애를 화장실에서 안 가르치고 아무 데서나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 제가 밥상에서 쉬하라 했으면 노발대발 하실 분이 본인이 하면 괜찮은 겁니다. 여섯 번째, 위생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엉망이에요. 미세먼지가 있어 외출 자제해야 한다 해도 굳이 애 답답해 한다고 데리고 나가고 다녀오면 애 씻겨야 한다 하면 밖에 수도가에서 씻고 오고 마실 다녀온 데서 씻고 왔다고 합니다. 빨래 역시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말고 집 안에다 널어야 해요 한마디 했다가 유난 던다고 눈 흘기시고 애 손에서 쇠 냄새 나는데도 씻겼다고 거짓말하니 애가 밖에 다녀오면 씻을 생각도 안 하고 할머니한테로만 갑니다. 여섯 번째, 수면 부분. 예전부터도 그랬고 애들 잠은 부모랑 자게끔 했습니다. 원체 아이를 좋아하시니 애랑 자고 싶으면 어머니랑 우리 가족 함께 자자고 부모랑 같이 자고 잠은 한 곳에서 자는 습관이 들어야 커서도 외박하거나 아무 데서나 자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싸움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 잠자리 부분입니다. 큰애가 15월 때 단유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가서 놀래고 해서 먹이고 둘째 태어나고 질투인지 몰라도 다시 모유를 물렸는데 신랑이 주주 야야 비비라서 저 혼자 밤에 둘 다 케어가 힘들어 모유 물려 재우다 보니 큰애가 모유를 못 떼었습니다. 이번 보간이사 중 어머니 도움으로 끊으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 편하자고 애 힘들게 한 부분이니 뭐라 하셔도 달게 받을게요. 아무튼 떼고 3일 동안 애 아빠는 큰애, 저는 작은애 맞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신랑 야간 가는 날 신랑이 어머니에게 부탁했나 봅니다. 둘째를 재우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큰애는 할머니랑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간 깨서 큰애를 데려오려는데 어머니가 왜 데려가냐고 놔두고 저리 가라고 하는데 웬걸 선풍기가 애 머리 위로 직통으로 그래서 선풍기를 끄고 애가 울면 그때 데려와야지 했습니다. 그러다 애가 중간에 깨서 데려가려는데 넌 들어가라고 내가 데리고 잔다고
순간 저는 제 아이인데 제가 눈치 보는 게 웃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애가 그날따라 잘 안 부챘어요. 4일째라 그런지 모유를 안 찾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시러 온 아주머니들에게 어제 할머니랑 자니까 애가 잘 자더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옆에 아주머니들도 땡땡아 이제부턴 할머니랑 자거라 이러니 아이도 네라고 대답하고 뭔가 아이에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밥상에서도 가족들 있는 데서도 땡땡이가 할미랑 자면 잠을 그렇게 잘 잔다고 말하니 제가 모유 끊은 지 4일째라 그런가 봐요 라며 저도 모르게 질투가 섞여 말하고 어머니가 눈을 흘기세요. 그날 밤 이번에 제가 데리고 자려고 애한테 엄마랑 자자 하니 애가 할미랑 자는 거라고 말하네요. 어머니도 자기가 데리고 잘 거니 동생 재우라고 하고요. 저는 큰애가 왔으면 하는데 애가 방문 사이로 할미 한번 쳐다보고 절 쳐다보고 반복하니 어머니가 이리 와 할미랑 자야지 문 닫아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들어오려는데 문이 뒤에서 닫히고 애기가 할미에게 갔다 저에게 왔다 반복하니 저도 잘 거면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되도록 TV 틀어놓고 애한테 자라고 하니 잠을 자나요. 어머니한테 TV 끄고 재울 거면 재우라니 끝까지 TV 안 끄고 애한테 자자고만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 잠은 엄마랑 자자 하고 데려왔는데 애가 피곤했는지 바로 잠들었고요. 이날도 모유 안 물리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웃 어르신이 와서 할머니랑 잤냐고 묻자 애기가 저랑 잤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와서 밥 차려주면서 어제도 모유 안 물리고 잘 잤다고 하니 어머니가 땡땡이가 그러는데 어제 먹고 잤다는데 이러십니다.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봐야지. 애한테 묻고 저를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신랑이랑 다툰 날 내가 어머니 잘 관찰해서 나랑 다른 육아는 오빠가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날 어머니랑 장 보러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아이에게 핸드폰 쥐어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당당히 무시하고 애에게 핸드폰을 쥐어주는 겁니다. 제가 신랑에게 눈치 주자 신랑은 엄마 애한테 핸드폰 주지 마셔 이러고 끝이네요. 진짜 여기서 1차로 빡쳤습니다. 또 애가 할머니를 발로 차면서 장난하는데 어머니한테 이 부분은 혼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신 건지 뭔지 그냥 장난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애가 심하게 하니 그제서야 땡땡이가 할미 때리면 할머니 간다. 할미 갈게 안녕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애가 할미 하고 붙잡고 여기서 2차로 빡쳤고요. 아니 혼내라니까 왜 간다고 애 겁을 주는 건지요. 그날 밤 잠잘 시간이 되었고 어머니는 건너가려고 하는데 애가 할미랑 자는 거라고 할미 나가니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아이는 제 옆에 오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애 아빠는 가시라고 말하니 애는 더 울고요. 어머니는 할미도 가서 자야지요 이러면서 숨는 척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땡땡이가 지금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니 잠은 엄마랑 자는 거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럼 할미랑 자자. 할미가 재워줄게 하고 들어오십니다. 제 말을 안 듣자 신랑에게 눈치 주니 애 아빠가 엄마 가서 주무시라 하니 건너가신 것 같았고요. 그러니 애는 울고불고 난리 나고 고함 지르고 그런 모습을 본 이모가 애한테 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건너가 자야지 이놈아 이러면서 엄마 옆에 가서 자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애는 울면서 저에게로 와서 할미 하고 저는 이 모습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랑 자라고 했던 분들이 오늘은 엄마랑 자는 거다 라고 애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건너가 버리니 애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나요. 애는 울다가 품에서 잠들고 신랑은 이 와중에 자길래 깨워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위험한 거라고. 우리가 애 주 양육자이고 잠깐 할미 집에 와 있는데 애가 엄마인 내 말은 아예 안 듣고 눈 뜨면 할미, 잘 때까지 할미 찾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애가 할머니에게 너무 의지한다 했더니 신랑이 하는 소리가 제가 많이 혼내서 그러는 거 아닌 거냐 라고 말하질 않나. 자기도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도 엄마를 잘 따랐다 이러네요. 제가 열받아서 그럼 이게 내 문제냐 하니 한 집에 오래 머물러서 갈등이 생긴 것 같으니 앞으로 양가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일 이상 머물지 말자고 합니다.
이렇게 신랑이랑 얘기하는데 애가 할미 찾으면서 자꾸 깨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이건 내가 엄마인 건지 어머니가 애 엄마인 건지 이게 제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질투인가요? 신랑은 저보고 너무 꼬아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식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효도는 네가 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손주가 할머니한테 재롱 부리는 것도 문제냐고 하며 답답한 소리만 하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신랑이랑 얘기하다 밤도 깊어서 해결책 아닌 해결책으로 첫 번째, 신랑이 어머니에게 제대로 얘기한다. 두 번째, 삼자 대면에서 신랑, 저, 어머니 이렇게 셋이 얘기한다. 세 번째,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제3자를 통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끝냈는데 모르겠어요. 복잡하네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저도 욕먹을 각오는 하고 있네요. 추가, 몇몇 댓글 봤어요. 물론 할머니와의 애착 관계도 아이한테 중요해요. 하지만 할머니 역할 딱 그 선까지만이에요. 왜 할머니가 엄마인 제 역할 부분까지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 자식인데 오죽하면 어머니 자식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친정에선 애가 할머니 빠빠, 할아버지 빠빠 하고 잘 와요. 왜냐면 친정은 딱 할머니, 할아버지 선만 하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와 있는 며칠은 정말 애가 저 아닌 할미만 찾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희 시댁은 담배도 핍니다. 시외할아버지 96세인데도 정정하셔서 방 안에서 담배 피는데 손도 안 씻고 화장실 가면 물도 안 내리고 손은 기본으로 안 씻어요. 이 손 씻는 문제는 시가 어르신들 공통점입니다. 안 씻어요. 제가 씻으라 그럼 밖에서 씻었다, 집에서 씻고 왔다 이런 말만 할 뿐 오히려 저보고 유난 떤대요. 아버지도 담배 피셨다가 제가 크게 화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담배 피시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랑 애 업고 나가서 애 앞에 두고 담배 펴서 제가 두 분을 못 믿어 창문에서 봤는데 담배 피고 있길래 신랑한테 빨리 나가서 애 데려오라고 소리 지르고 집에 들어오셔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화장실 가서 웬일로 손을 씻는 거예요. 신랑이랑 대판 싸웠는데 두 분이 눈치 보고 그날 밤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신랑은 제가 놓친 애들 쫓아냈다고 친구들한테 정 떨어진다고 저리 모질다고 제 욕을 하네요. 어머니 아버지 역시 며느리 성질 보통 아니라며 오히려 본인 아들 기주고 산다고 궁시렁거리시고요. 그 일이 있은 후 담배 피는 건 여전했는데 제 앞 애기 있는 데선 안 피더라고요. 어느 날 끊었다고 했는데 역시나 어머니 떠보니 끊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두 분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시어머니 때문에 신랑이랑 사내 만회를 5-6번 했고 그때마다 이혼하자 했어요. 그럼 신랑은 저보고 참 이혼 얘기 쉽게 꺼낸다고 어이가 없대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엔 진짜 이 사람 끝까지 안 재우고 말하니 옛날 일을 왜 말하냐. 그러니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하지 말아라. 왜 해주고 투덜거리냐 이러길래 제가 열받아서 네가 우리 부모에게 나처럼 전화 몇 번을 하냐. 우리 부모가 너한테 자주 오라고 강요하디? 아니면 애 문제로 너한테 간섭하냐? 아니면 너 뒷담화를 하니? 참고로 어머니는 제 뒷담화도 하는 걸 여러 번 저한테 걸렸습니다. 아니 걸릴 거면 하질 말던가 왜 꼭 뒤에서 날 비꼬는 건지. 그것도 애 앞에서 말이죠. 애 눈 나쁜 것도 애미 닮아서, 애 성격이 산만한 것도 엄마 닮아서, 애가 욕심이 많은 것도 애미 닮아서라네요. 애한테 너는 아빠처럼 커야 한다 이런 말만 하고 대책이 없어요. 진짜 사람 포기하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하도 뭐라 하니 그럼 앞으로 자기가 애 둘 데리고 시골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애 교육상 안 좋다고 애가 있는데도 얘기하면서 신발, 등신, 미친 썩을 것 등 이런 욕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애한테도 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자식 봐라 이러십니다. 그래서 애 망칠 셈이냐고 술, 담배, 욕, 그래 도박, 어머니 화투치시잖아. 그래 네 자식 저거 다 배우겠네.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 네가 아빠라면 애 가지고 효도할 생각하지 말라 했더니 자기 엄마가 잘못하는 건 인정하는데 애 안 보여줄 정도냐고. 저보고 너무 예민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네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럼 양가 다 보여주지 말재요. 이게 공평한 거라고요. 아니 이런 무슨 개 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자기는 공정한 평가라고 말하는데 이 남자 진짜 사람 돌게 만들어요.
저도 친정엄마랑 애 낳고 처음 3-4번 엄청 부딪혔고, 제가 엄마한테 강하게 말해서 대판 싸우고, 연락 며칠 동안 안 해서 육아에 관한 만큼은 노터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도 제발 당신 부모는 당신이 단호하게 해라. 당신이 늘 우유부단하게 당신 부모한테만큼은 무장 해제이니 매번 이런 일이 반복 아니냐. 내가 진짜 우라통이 터져 병 걸릴 것 같다. 그러니 신랑이 하는 말이 자기는 부모한테 대든 적이 없대요. 아니, 누가 대들라고 했나요? 지금 자식 놓고 부모 챙기고 싶냐고. 왜 오빠 성격 때문에 내가 피해보냐고 하니 이게 어떻게 피해주는 거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부모 케어도 못할 거면 왜 결혼했냐고. 그리고 며느리 말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면 돈 주고 며느리를 사오던지 이게 무슨 경우냐고. 자꾸 이러다 나 꼭지 들면 우리 엄마하고 싸운 것처럼 어머니한테 대들 수 있으니 이 사태 막으려면 당신이 중간에서 똑바로 해라 하니까 지금 자기 협박하냐고 그러네요. 진짜 이번엔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딱 자기 엄마 편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젠 신랑이란 사람을 믿지도 못하겠고 어차피 지 부모한테 또 좋게 좋게 말해 반복될 거니 이혼밖에 더 있어요. 이혼 사유 시어머니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신랑은 이런 건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주말에 가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보통 1시간 정도만 잠깐 하고 볼일을 보러 가는 정도로 가볍게 있다가 갑니다. 오늘 마침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기프티콘이 있길래 사용하려고 집 근처 작은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키고 바로 옆에 가벽이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에어팟을 끼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아줌마가 바로 제 옆 테이블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앉아 있으시길래 그냥 누가 옆에 앉았네 이러고 다시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주위가 좀 소란스럽길래 봤는데 아줌마가 사장님이랑 엄청 크게 방방 뛰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테이블을 들어 올리고 바닥을 여기저기 살피시길래 뭐 반지라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그 아줌마한테 제가 찾으면 연락드리겠다 이러시고 아줌마는 나가시길래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공부를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아줌마가 남편분과 다시 오시더니 또 뭐라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시길래 저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노래를 줄이고 뭔 일인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자기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너무나 황당했죠. 그리고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타깃이 제가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저보고 가방을 보여달라고 묻더군요. 제 가방은 가벽 쪽 의자에 놓고 그 옆에 바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절대 제 가방에 들어갈 리가 없으니 저는 가방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겠냐고 따져 말했죠. 그런데 주위 분위기가 저를 약간 의심하는 분위기라 저는 가방을 주었고 아줌마는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당연히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줌마는 다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CCTV를 보라고 그랬고 사장님은 순순히 CCTV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신기하게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길래 사장님이 정말 신기하네.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다시 제 가방을 또 보자면서 제가 아니면 이게 사라질 리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더군요.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의심할 수는 있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치만 아줌마 태도가 정중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져간 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CCTV 상으로도 저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남편분인지 사장님이신지 누군가 아줌마 폰으로 전화를 하셨고 진동이 울려 그 소리를 따라 확인한 결과 제가 앉던 테이블 다리 밑 안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리 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약간의 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찾자마자 아줌마가 저한테 일부러 제가 가져가려고 넣어놓았다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테이블 밑에 넣어놓았다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식으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바로 옆에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걸 뻔히 보았을 텐데 저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찾았으니까 가자고 하시면서 가시더니 문 앞에서 아가씨 정말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치시더군요. 사장님은 좀 당황해 하시면서 아가씨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분도 말은 없으셨지만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CCTV를 돌려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여기로 들어갔지? 봐봐, 아가씨는 가만히 있잖아. 이러시면서 몇 번이고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오시더니 그분이 저렇게 가시고도 계속 저를 의심하셔서 CCTV 영상을 달라고 하길래 보내드렸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찍혔으니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과받고 싶습니다. 연락처고 뭐고 화나서 그냥 나왔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사과는 못할 망정 끝까지 저를 의심하고 그러신 게 너무 괘씸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님 연락처라도 받아서 사과를 받아내는 게 나을까요? 사과를 받아내는 일이 솔직히 귀찮을 게 뻔하고 제가 시험을 준비 중이라 여유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즈카페에서 알바하면서 겪었던 황당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20대 대학생으로 키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약 4개월간 근무하면서 일부 어머님들의 어이없었던 일들이 있어서 적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수족구 눈병인 아이를 데려옵니다. 유아교육과라 친구들도 키즈카페에서 알바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어린이집에서 수족구, 눈병 등등 전염병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요. 평일 오전에 순찰 돌 때 엄마들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오전이라 애들도 그 팀밖에 없었고 너무 크게 말하셔서요. 수포난 거 들켜서 어린이집 못 갔다고 짜증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점장님께서 직접 어머니께 가서 수족구 얘기 들리던데 대화를 들은 건 죄송하지만 여기 다른 아이들도 올 거고 전염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와주세요. 시간은 저장해 두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오히려 화내시는 겁니다. 그걸 왜 듣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라고 증거 있냐고 말하고 옆에 있던 애기 보니까 팔 뒤꿈치라고 해야 하나요? 팔뚝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수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점장님이 거기 손가락으로 살짝 수포만 짚으면서 이거 수포인데요 라고 하니까 다른 일행 엄마가 이거 추행이다 신고한다 라며 소리 지르고 마지막엔 아이 엄마가 솔직히 우리 애가 큰일 날 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겨우 수족구 때문에 이 난리냐며 두고 보라고 지역 카페 SNS에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시간 저장하고 가버렸습니다. 점장님은 계속 애랑 애엄마들 갈 때까지 사과하시면서 가시고는 계속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희 키즈카페는 점장님이 청결을 중요시 여기셔서 무조건 마감 시간 때 스팀 소독을 하는데 그날 그 팀 나가는 사이에 또 다른 일행이 들어오려고 해서 조기 마감이라고 말하고 마감조 애들도 불러 혹시 몰라 다 같이 전체 소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즈카페에 애만 두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키즈카페는 다른 키즈카페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는 아이들끼리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랑 같이 무조건 입장해야 합니다. 입장할 때 애만 두고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부모님이 많고 안 된다고 이유 자세하게 설명해도 진짜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째려보면서 키즈카페에 동반 입장하시거나 일부러 들으라고 주위에 다른 키즈카페를 말하면서 땡땡 가자 거기가 더 좋던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아래로 훑고 가십니다. 몇몇 부모님은 몰래 애만 두고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세 번째, 자동차 타는데 배려가 없습니다. 애기들이 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7세 이상부터 혼자 타고 이하는 부모님이랑 같이 타야 합니다. 7세 이하인 친구들은 부모랑 같이 타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귀찮다고 안전요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너 7살이라고 해라 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 집에서도 비슷한 거 운전하는데 태우면 안 돼요? 하면서 태우는데 운전하는 방법 알려주고 태웠는데 진짜 애기가 운전을 못합니다.
벽에 계속 부딪히고요. 심지어 핸들 조작 못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방관하거나 부딪히면 입으로 웃으면서 빵 소리를 내면서 사진 찍기 바쁩니다. 진짜 하루에 이런 부모님들 넘치고 넘쳐 자동차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어떤 부모님이 정말 세게 자동차 벽에 부딪혀서 아예 그 자리에서 고장났을 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라는 변명부터 시작해서 차가 왜 이렇게 꾸졌어 하면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매주 한 번씩은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님이 정기적으로 오시고 전부 다 고장나서 한 대만으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부딪혀서 멈춰 세우고 부모님께서 같이 타주세요 라고 하니까 정색하면서 타거나 아니면 데리고 나갑니다. 또 차 타는 코스가 있는데 엄마들이 애기 태워주면서 운전 미숙한 엄마들이 중간에 운전 못하겠으면 코스 중간에 내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뒤에 다른 차들 오고 있는데도 안전요원을 부르지도 않고요. 또 저희 자동차는 인기가 많고 코스가 길어서 2바퀴씩인데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어도 2바퀴 이상 태웁니다. 2바퀴 이상 타서 이제 내려주세요 하면 정색하면서 이제 2바퀴째인데요 부터 무시하고 계속 타거나 한 바퀴만 더 탈게요 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탑니다.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그거 보면서 우리 애도 그럼 3바퀴 태워야겠다 이러거나 아님 저희 안전요원한테 따지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터졌는데 2차 운전 경험이 없으면 운전 방법, 안전수칙 다 알려주고 태우고 있다 하면 전에 설명했으니 2바퀴 타고 오라고 하고 태웁니다.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이 자동차 운전 경험 있나요? 라고 하자 있어요 라고 해서 2바퀴 타고 오실게요 하고 보냈는데 안전수칙 중 페달은 부모님이 밟고 자동차 밖으로 절대 발 나오게 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전원 누르자마자 출발해서 안전요원이 말리고 볼 새도 없이 애기가 페달을 밟게 하고 애기가 맘대로 출발해버리자 부모님이 본능적으로 멈추게 하려고 발을 내밀어서 땅을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출발하자 차가 벽이랑 부딪히면서 거기 사이에 발목이 껴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이 오셔서 상황 보고하고 상태 보는데 애기 엄마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알바 관리 잘하세요 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청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병원에 간다고 했고 저녁에 애 아빠한테 전화 오면서 고소 드립을 하고요. 근데 안전요원이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고 이미 타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설명 안 한 거라고 말하니까 두고 보자고 하면서 끊는 겁니다. 다음날 저희 키즈카페 리뷰에 정말 안 좋게 자기들 유리하게 글을 썼고요. 4번째, 요즘 많이 떠도는 우리 애가 먹는 건데 저희 키즈카페는 음식 먹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서 음식 조리도 합니다. 식당 같아요. 근데 많이 떠도는 우리 애가 먹을 건데 드립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설명하자면 어떤 엄마가 9,900원짜리 함박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주방장님이 취미로 베이킹을 하셔서 그걸 팝니다. 근데 함박 스테이크를 시켰다고 서비스로 수제로 만든 쿠키를 우리 애가 먹을 건데 이 한 봉지는 많고요. 딱 이 반만큼만 서비스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봉지씩 포장해서 여기서 따로는 안 될 것 같다니까 화내면서 주문 취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음식 주문 들어갔다니까 뭐 이리 빨리 들어가요. 취소하고 그냥 뽀로로 음료수 살게요. 바꿔줘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소리쳐서 다른 분들께 방해될까봐 결국 취소하고 1,500원짜리 음료수랑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아침 직원들 점심은 함박 스테이크가 나왔고요. SNS에서만 나오는 이기적인 부모님들을 실제로 겪어서 솔직히 요즘 유아교육과 졸업 후 조금 두려워요. 실제로 부모님들과의 갈등이 많은 스트레스로 차지한다던데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도 서비스직이라고 하기도 한다네요. 이런 일들 말고도 사소한 게 너무 많아 다 적을 수 없네요. 저야 뭐 각오하고 있었고 전공이랑 관련된 알바라 계속 다니지만 관련 없는 전공인 친구들은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하루 만에 울면서 그만뒀어요. 개요 같은 거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써서 읽기 힘드실 겁니다. 요즘 맘충맘충 거리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욕할 수 없어서 함부로 맘충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이기적인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노키즈존도 생겨나고 하던데 처음엔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들을 겪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냥 알바하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조금씩 두려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고민만 가득 쌓여가고 또 바꾸자니 중학교 때부터 꿈꾼 거라 막상 다른 진로를 생각해보지 못해 너무 혼란스러운 마음에 글을 주절주절 써봤습니다. 추가, 일어나 보니 많은 댓글이 달려서 하나하나 봤습니다. 댓글분들은 정말 좋은 학부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댓글 읽고 세상에 이런 마음 따뜻한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키즈 카페에 가고 싶다는 글을 봐서 뿌듯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보니까 수족구 수포 위치 때문에 주작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던데 제가 유아교육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교수님께서 전염병, 수족구 잘 걸리는 시즌, 계절에는 아이들 등원할 때 손발은 물론 등 같은 것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포는 몸 어디든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쓰다 보니 또 생각나는 일화를 적어보면 기저귀를 수유실에서 안 가시고 카페나 식당에서 다른 가족들 식사하는데 테이블 위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 수유실에 기저귀 쓰레기통이 있는데 순찰 돌고 있는 알바생이나 데스크 알바생에게 버려달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자동차 탈 때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다 타시고 난 후 신발을 가지런히 제자리에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 코스에 그냥 버리고 가시거나 신고 나가셔서 키즈카페 아니긴 하지만 다른 곳에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나 벗을 때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애기들 잡는다고 걸으면서 뒤로 버리듯이 벗는 거 아시죠? 그렇게 신발 벗고 가세요. 또 댓글 보고 생각난 건데 키즈카페에 애기 혼자 있을 때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는 바닥을 두꺼운 청 같은 걸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전체가 마룻바닥이 아닙니다. 소변 보면 휴지나 그런 걸로 흡수시키고 방향제 뿌리거나 많이 싸면 그 부분만 떼서 다시 새 걸로 갈아야 합니다. 어떤 애기가 소변을 보는데 나중에 부모가 나타나서 뻔히 치우는 거 아는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애만 데리고 요즘은 안 그러더니 다시 채워야 하나 라고만 말하시며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추가, 유교론 시간에 배웠다는 건 실외 놀이구성 시 아이들 놀기 전 미리 교사가 나와서 위생과 안전, 위험한 나뭇가지 등 신경 써야 하고 실외 놀이는 특히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새면서 나온 겁니다. 또 맘충 조장글이라는 말이 있던데 저는 요즘 저런 일을 겪고 있고 많이 봐와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할 때는 오직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이 없어서 정말 혼란스러워서 써본 겁니다. 제 글에 많은 관심 감사하고 맘충 조장글이라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신랑이랑은 5살 차이 나고 요즘 나이로는 어렸던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큰 불평 없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4살 아이 하나 있어요. 맞벌이고 주말 부부를 하다 작년 말부터 지금은 같이 살아요. 결혼은 4년 차예요. 결혼할 때 신랑 명의 집이 있었어요. 절반은 대출이고 지금도 갚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께는 신랑 집이었으니 아파트 입구, 현관 입구 비밀번호 다 알고 있었고 항상 누르고 들어왔고요. 그래도 오기 전에 전화는 주세요. 그 전날, 그 전전날이 아닌 출발 전에요. 어차피 원래 신랑 집이었고 꼭 제가 들어온 식구 같아 괜히 분란 생길까 싶어 말하지 않았어요.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 괜히 말씀드렸다가 기분 상하실까봐 조심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다 친구들도 결혼을 하고 주변에 아무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걸 알고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그때는 주말 부분이 크게 터치하진 않았어요. 시댁 어른들께서 집안일을 크게 시키시지도 않았고
오시면 식사도 나가서 하고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친정보다는 불편하죠. 그러다 주말 부부를 접고 작년 말에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했고 아이 놀이방, 옷방도 있어요. 이 옷방이 널널해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여기서 주무세요. 어쩔 땐 아이에게 할머니 방이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맞벌이지만 일하는 시간이 달라 혼자일 땐 독방 육아였고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퇴근 후 혼자 케어하는 시간이 많아요. 친정엄마께 월급 드리고 아이 어린이집에서 오고 난 4시간 정도는 주 5일 정도 봐주시고요. 친정집에서 봐주시는 거고 친정이랑 가깝지만 삽이 불편할까봐 잘 안 오세요. 그러다 얼마 전에 일이 터졌네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냉전 중입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아 새벽에도 혼자 일어나서 울어요. 도대체 왜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분명 이사 올 때 그랬어요. 가구 배치 하나, 그릇 하나 놓을 때마다 여기 놓아라, 저기 놓는 게 낫다 하는 어머니를 보고 괜히 서운해서 신랑에게 내 살림인지 어머니 살림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니 신랑도 어머니께 와이프 원하는 대로 놔두라 하는 걸 보고 고맙기만 했고요. 중간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건데 참 잘한다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신랑이 친정엄마께 마스터키를 주려 하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키를 드려도 오시지 않을 뿐이시지만 여긴 이제 우리 공간이고 시댁에도 친정에도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고요. 그 뒤로 시부모님께서 오셨지만 배를 누르고 오셔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사 후 6개월 정도 됐네요. 한 2주 전쯤 신랑하고 좀 서운한 게 있어서 제가 대면대면 했지만 이제 다 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일요일 10시쯤 아이랑 둘이 목욕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2통이 와 있더군요. 목욕 끝나고 봐서 바로 연락드리니 4시쯤 오신대요. 일이 있어서 주무시고 가신대요. 참고로 시댁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다른 지방에 사세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부랴부랴 청소하고 신랑도 같이 도와줬어요. 왜 어제나 미리 말 안 하셨지 하니 신랑도 자다 전화 받아서 정신이 없었대요. 4시쯤 오신다 했는데 청소 끝난 2시 반쯤 오셨더군요. 오자마자 아버님이 신랑에게 아파트 비밀번호가 뭐냐고 묻는데 신랑은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또 저한테도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다가 알려드렸어요. 네, 제가 바보죠. 그런데 친정이면 딱 잘라 거절하는데 시부모님은 아직 어려워요. 특히 아버님은 더 그렇고요. 그러다 제가 아버님, 저희 있으니 호출 누르시고 호출만 누르시면 제가 문 열어드릴 거예요. 했어요. 물론 대답은 없으셨죠. 아마 아들 집에 오는데 남처럼 호출을 누르거나 다른 아파트 주민이 열어주는 게 싫으셨나 봐요. 그러다 아버님이 친구들과 약주를 한잔하러 가셨고 신랑에게 그랬어요. 말로 하기가 좀 그래서 톡으로 왜 오빠는 오빠 혼자 있는 집이 아닌데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아빠가 못 들어오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가 말한 거 기억 안 나냐고. 우리 엄마한테 오빠가 키 줄 때도 나는 주지 말라고 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는 우리 공간이고 개인이 아닌 우리 집인데 왜 아무렇지 않게 알려주냐. 내가 있으면 문 열어드릴 텐데 왜 아버님이 못 들어오시냐 하니까 갑자기 진짜 하며 문을 발로 약하게 찼어요. 이걸 저만 봤어요. 자기도 아마 홧김에 한 거라 기억 안 난다 하겠지만 이 행동이 기억이 안 날까 싶네요. 더 이상 말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했고 어머니가 밥 사준다고 저녁 먹으러 나가자는데 오빠는 안 간다길래 4살짜리 아이 혼자 데려갔어요. 걸어갔는데 아이 옷이 민소매라 신랑에게 겉옷 좀 가져오라고 하니 겉옷만 가져다주고 밥 안 먹는다고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세차하러 간다더니 5시 반쯤에 가서 9시에 왔어요. 원래 세차를 엄청 꼼꼼히 하긴 합니다. 와이프 차도 해줘요. 그 이후 아버님께서 밤 11시쯤 벨을 누르시고 오시더니 가르쳐준 비밀번호가 안 된다며 신랑에게 말하더군요. 아이 재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방에 있었어요. 나름 오빠가 본인이 열어주겠다고 하니 아버님이 너희가 없을 땐 어떡하냐고 물으셨고 친절히 신랑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걸 보고
제가 이때까지 벽에다 말하고 있었구나 했어요. 아파트 비밀번호뿐 아니라 현관 비밀번호도 알아요. 잠시 차에 뭐 가지러 가셨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시는 것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 며칠이 지나고 인터넷을 보니 어떤 신랑은 비밀번호는 우리 공간이니 알려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없을 땐 안 오는 게 맞다. 또 와이프 혼자 있을 땐 오지 마셔라. 아마 본인도 불편할 거다. 라고 말한 걸 보고 이제 더 이상 중간 역할의 의미가 없는 우리 신랑이 생각났어요. 그 글을 보고 어찌나 울었는지 모르네요. 저희 친정은 저와 신랑이 함께 있어도 전화로 미리 물어봐요. 땡 서방이 있어? 그럼 우리 안 갈게. 불편해할 수도 있어. 라고 해요. 쉬는 날이니 괜찮다고 하면 그때야 올까. 어지간하면 절대 안 오세요. 아빠는 더더욱 안 오시고 엄마도 눈치 보세요. 신랑 혼자 있을 때 당연히 안 오세요. 시댁은 저 혼자 있고 신랑 출근할 때 상관없이 오세요. 약속이 저희가 사는 지방에 있으면 오셔서 한잔 하시니 주무시고 가시는 거죠. 그 전집처럼 그렇게 자주 오진 않고 2개월에 한 번씩 오시긴 합니다. 이 일 있고 나서 친정 보고 자주 오라고 돌려 말해도 땡서방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아빠 엄마가 그 얘기 하는 거 보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저 효녀 아닌데 그 말이 너무 슬퍼서요. 직접 말하려고 하니 싸움이 될 것 같고 말 안 하면 제가 속에 병이 될 것 같고 왜 그렇게 가운데에서 역할 잘하던 신랑이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유별난 것으로 생각하는지 저 진짜 꼭 좀 보여주려고요. 제가 잘못된 거면 제가 고칠게요. 심보가 고약한 거면 제가 고쳐요. 그런데 진짜 이게 제 잘못인지 그 이후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신랑이 맞고 제가 틀린 건지 좀 알려주세요. 추가. 걱정되는 마음에 댓글 써주신 거 다 읽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친정에 말하라고 하시는데 말 못한 이유는 제가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갔어요. 정말 잘 살겠다고 후회하지 않겠다 해서 갔는데 아빠나 엄마나 걱정하실 게 뭐여 걱정 끼치기가 싫었어요. 둘째는 신랑이 친정에 잘해요. 시댁 부모님도 친정에 잘해주시고요. 맛있는 것, 건강한 것 생기면 사동부터 챙겨주세요. 평생 볼 건데 저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댓글 보니 정말 말해야 하나 싶네요. 그런데 말을 한다 해도 아버님처럼 비밀번호를 묻거나 수시로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 도리를 중요시하는 분이라서요. 또 사위에게 티내실 분들도 아니에요. 대신 이때까지 신뢰하고 봐왔던 사위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겠죠. 댓글은 꼭 참고해서 바보처럼 울고만 있지 않을게요.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아 아이가 놀랄까 싶어. 항상 재우고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신랑은 제가 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약한 멘탈은 아닌데 아무래도 민감한 게 부모님이 껴있는 문제다 보니 속이 상해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네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비밀번호를 막무가내로 누르지 않고 지금처럼 아마 출발 전에 전화 주시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미리 말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비밀번호를 시댁과 공유해야 하는지에 있기 때문에 신랑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추가.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며 스스로 답답하다고 생각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댓글에도 적은 게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싶었어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가 아니라 이게 제가 유별난 건지 문제가 맞는 건지 신랑도 알았으면 해요. 였어요. 갑자기 하소연한 글이 유명해져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럽지만 언니 동생이라 생각하셔서 해주신 말씀 한 귀로 흘리지 않을게요. 친정에도 말하고 올게요. 공감, 충고, 조언 모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오빠와 새언니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빠와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새언니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새로 아파트를 구해서 나가고 싶지만 전세 보증금 중 90%가 제 돈이어서 나가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 집만큼 가까운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지불한 전세금이 더 많아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오빠한테 주고 다른 아파트를 구해보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이제는 새언니까지 합세해서 신혼부부 집에 얹혀 사는 무개념 시누이를 만드네요. 전세 재계약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세입자를 구한 다음 전세금 받고 인연을 끊을까요? 아니면 재계약까지 기다리고 제 전세금만 받고 인연을 끊을까요? 어떤 쪽이 더 좋을지 고민입니다. 추가.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집주인께 재계약은 안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인연을 쉽게 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한 달만 함께 살아보세요. 말만 하면 신우짓 한다고 사돈댁으로 휙 하고 가버리고 그거 가지고 오빠는 새언니한테 사과 문자 보내달라고 찡얼거려요. 안 그래도 불편한데 화장품이며 옷 허락도 안 받고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전업주부여서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나가서 오빠가 일주일 동안 사돈댁 가서 빌고 빌어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겨우 4달 함께 살았는데 진절머리가 납니다. 두 번째 추가. 출장과 야근 때문에 이제야 추가글을 작성하네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을 하나하나 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과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집주인과는 이야기가 잘 돼서 오늘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따로 전세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만 보증금을 보내달라고 했고 만약 계약 연장과 보증금 관련해서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면 무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 부동산에 정부 전화로 집을 내놓는다고 연락을 드렸고 제 번호를 포함한 다른 번호로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가 바뀌어서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 계약 연장을 하겠다 등등 보증금과 전세에 관련된 연락이 오면 무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직접 부동산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부동산을 전부 찾아가서 저 외에 다른 사람이 계약 연장과 보증금 때문에 부동산을 찾아오면 무시해달라고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새언니가 친정, 저에게는 사돈댁을 자주 갈 수 있는 이유가 제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은 차량으로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에 사세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께 연락은 못 드렸습니다. 잘 살려고 독립을 한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무겁네요. 주말에 직접 얼굴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짐을 빼서 사돈댁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혹시 새언니가 회사로 찾아오면 앞으로 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새언니가 혼수로 뭐 해왔냐고 물으시던데 TV 하나 해왔습니다. 제가 TV를 따로 안 사고 방송이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를 사서 집에 TV가 없거든요. 이사 갈 때 두고 갈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오빠랑 함께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대학교 친구랑 함께 살려고 했지만 친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혼자 자취를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아신 부모님께서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해서 공과금을 오빠가 내기로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오빠랑 살기 전에 계약도 제가 했고 전세금까지 낸 다음에 오빠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재계약하면서 전세가 오르고 차액을 오빠가 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 디딤돌 대출 받고 집을 찾을 때까지만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처음 전세금을 낼 때 저랑 친구가 반반씩 내려고 했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서 전세금 일부분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전세금을 오빠나 새언니한테 빼앗길 생각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쓰다 보니 제가 너무 등신 같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조언과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여러분들의 조언 덕분에 그나마 일은 잘 해결됐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은 위치가 좋아서
금방 세입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이랑 반차를 써가면서 집을 보여주고 겨우 세입자를 찾을 수 있었네요. 집 위치가 좋고 전세도 이 주변에서 높은 편이 아니어서 연락은 많이 왔지만 새언니가 문을 안 열어주거나 행패 아닌 행패를 부려서 놓친 세입자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경위서까지 작성한 걸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네요. 그래도 일이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의 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하긴 했지만 집을 빨리 정리할 수 있어서 마음은 편했습니다. 전세금은 계약서 명의대로 제가 전부 받은 다음 오빠가 저 대신 지불했던 금액만 계좌 이체를 해줬습니다. 저번에 언급했던 대출금은 전세금이 입금되자마자 상환을 해서 이제 빚도 없고 다시 돈 모으는 일과 살 집을 구하는 일만 남았네요. 대부분 물건은 본가에 보내놨고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친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올라오시고 사돈 어른들과 싸우셨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오빠가 호구인지 등신인지 현재 사돈 어른 댁에 얹혀 사는 중입니다. 저랑은 인연을 끊은 상태이고요. 명절에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저 대신 화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부모님께서는 새언니 쪽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입주까지 남은 기간만 함께 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한 건 제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 파기를 해서 세입자를 제가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복비 또한 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의 위치가 좋아도 세입자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세입자 이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